대법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내일 상고 기각은 확정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법률가 및 민주당 의원들은 상식적으로 판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2심 판결문의 결과를 바꿀 물리적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 무조건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고 예측 중입니다. 전날 대법원 관계자는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삼성까지 이재명 후보의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는 이 시국, 즐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서 왜 무죄일 수밖에 없는지 이번 달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분석 안내드리며, 뒤에서는 국힘 내부의 도는 썰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토록 높은가, 이거 하나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탄핵 직후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친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나타났고 민심 변화는 일체 없다.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는 그랬는데 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2월, 3월 초까지 민심은 변화가 없고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탄핵 세력 내란 세력 쪽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민심이 달라진 것처럼 연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쳐보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시도했던 거죠. 이제 그게 무의로 돌아갔고, 그리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던 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예. 지금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조사들도 대부분.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면 국힘 쪽 후보들은 후보를 넣으면 그 국힘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보다 더 떨어지지? 맞아요. 국힘 후보라고 하면 30%가 나오는데 후보를 넣으면 20%대가 나와요. 국힘 후보라 넣으면 35% 내외가 나오는데 맞아요. 특정한 국힘의 후보를 넣으면 25% 내외밖에 안 맞아요. 나와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강세 그리고 국힘 후보의 약세 이게 지속되면 선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추세예요. 후보 등록 전에 선거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게 마지막 변수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킬 수는 없어요. 아웃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받을 만들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안 꺾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원래 그 두 가지를 해설을 하자면, 요새 해설이 본업이 아닌데 하여튼 하자면 굳이 이재명 후보는 원래 민주당의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철저한 비주류였죠. 아웃사이더에서 한 10년 전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탄핵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류 있잖아요. 여기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밀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다 5.18 광주의 트라우마를 크든 작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같이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켜고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을 이끌고 이걸 극복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게 민주당 주류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몸이 돼버렸어요. 정서적으로 일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게 됐고요. 말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걸 돌파한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비주류 출신으로서 들어와서 좀 낯선 스타일의 리더십이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약간 있었는데, 사실 2016년 생각해 보면 2016년 대선 겪고 나서 네. 이재명 끝났다. 네. 이재명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때 주류였고 그렇죠. 되살아나기 힘들 거라고도 많은 예.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놀라운 여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련을 같이 이겨내면서 생긴 전후에 비슷한 감정들이 맞아요. 생겼어요. 동지 같은. 예, 그래서 이렇게 강고해졌습니다. 강고해졌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힘당 후보들은 약세냐? 그 베이스가 분열됐습니다.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요. 그 토대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땅꺼짐 현상처럼 그냥 국힘당 이러면 35%가 모이는데 그렇지. 특정 후보를 넣으면, 근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죽었다 깨도 한동훈을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 깨도 김문수랑 홍준표는 못 찍겠는 거예요. 어느 후보가 와도 지금 이 탄핵으로 만신창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해서 이 보수진영 전체가 난장판이 돼 있는 이 조건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공이 크죠.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국짐이 왜 이렇게 떡수에
올인하는 것인가?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생존이 목표입니다. 이때 생존은 정권 유지나 정당 지탱이 아니라 당권 유지입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김문수를 밀어내고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당은 급속도로 후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해당 후보가 그 관성으로 당권을 움켜쥐게 됩니다. 과거에는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하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2012년 이후 문재인, 홍준표, 이재명 등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이후 당권을 장악해왔고 이번에도 그대로 두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탄, 찬탄 상관없이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대선 이후 당을 장악해 당 혁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당 체질을 바꾼다고 할 것이고 현 친윤계는 다음 총선에서 거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총선이 아니라 대선 이후부터 친윤계는 사실상 정치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옹립하고 떠받들었던 대통령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을 당했으면 같이 옷을 벗지는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정치를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버티려기에 이런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윤계도 한덕수가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떡수는 왜 이 플랜에 가담했는가? 아마도 내란 수사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덕수도 아주 유력하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권한대행 시절 했던 수많은 직권남용이 빼박이라 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수사 과정 등에서 국민의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차후 자신의 범죄를 지켜줄 국민의힘의 요구를 내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사무실에 내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플랜카드 설치, 광고비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아마도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알력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후보라면 일주일 만에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고 명분도 내가 갖고 있는데 계속 시간을 끌고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고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여론도 한덕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들이 스스로 자멸해 이재명 후보가 역대급 득표에 성공하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